대선생, 과학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뭔지 아세요? 뭐 모든 대회가 다 의미가 있고 다 뜻깊지만 저는 과학 전람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과학 전람회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광의 기회도 주어져요. 대통령상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수상과는 입상과는 상관없이 그 과정들이 우리 학생에게 굉장히 큰 배움을 선사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대성쌤 같은 경우 과학전람회 많은 지도를 하셨잖아요. 예. 입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학생들이 다 훌륭하게 사회인이 되었다면서요. 실제로 이제 과학에 흥미를 이 상을 대회를 계기로 갖게 되고 과학고에 이렇게 진학을 한 학생도 있고요. 혜성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전람회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발표하는 모든 과정이 실제 과학자의 과학 탐구 과정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건 꼬마 과학자가 되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꼬마 과학자, 예. 우리 대학생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단 과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과학 전람회에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야를 경험한 학생들 같은 경우 본인의 이제 연구를 수행한 거죠. 어떤 직업을 갖든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요강을 설명하면서 틈틈이 조금 예. 그 팁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제 과학 전람회 요강 나왔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요약을 해주세요. 지금 2월에 68회 전국 과학 전람회 요강이 나왔고요. 일정은 작년 10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마 시도 지역대회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대회에서 선발이 된 학생들이 9월 달부터 1차 보고서 서면 심사를 9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다시 찍는데 너무 길게 말하자면 몇 개만 그냥 이렇게 딱딱 얘기하고 넘어가자. 우리 10분 단위로 측정을 했잖아.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과학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아세요? 우선 모든 대회가 다 나름의 취지와 의미가 있지만 과학자로서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대회는 전 과학전람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전람회에 도전할 가치가 있어요.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도 있고, 그리고 입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배움들이 돼요. 우리 대성쌤 같은 경우 과학전람회 많이 지도하셨고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셨잖아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 사실 책은 무척 좋아했는데 과학 책을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전람회에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했던 경험으로 나중에 과학고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고 간 것도 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식 중심의 대회도 아니고 기능 중심의 대회도 아니고 지식, 기능, 태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창의성, 협업,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과학 전람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오늘 제68회 과학 전람회 요강을 소개해 주시면서 간단히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회 진행 어떻게 되나요? 이미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도 대회가 운영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이 시도 대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이제 계획서를 통과한 학생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그 보고서와 결과물들을 이제 산출을 하고. 그러면 지금 주제하고 계획서를 냈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아마 근데 작년에서 한번 뽑혔던 아이들이 이제 다시 수정 계획서와 최종적인 이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아마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학 전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해년도에 준비하면 늦어요. 전년도에 주제 정도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각 시도 교육청에 이제 제출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근데 그 계획을 구체화하고 어떤 성과물,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도 대회가 아마 이제 운영이 될 거고요. 근데 거기서 선발이 되면 2학기 때 전국 대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전람회는 과학 전람회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대회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하나의 연구를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구는 생활 속에 과학 분야와 이제 다 있는데 그 연구를 수행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 우리가 그 과정들 전체를 이제 평가하는 대회인데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있나요? 그 출품 부문은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 및 환경, 산업 및 에너지 총 5부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사실은 그 분야에 딱 한정된 주제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 5개 부분이지만 이제 저희 전람회 수상작들을 보면 명확하게 뭐 꼭 화학만 혹은 뭐 생물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가장 근접한 과학이라는 게 사실 융합되어 있잖아요. 가장 근접한 출품 부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학생들, 그럼 이건 초중고 학생들이죠. 초중고 학생들이 개인이나 팀을 꾸리고 어떤 생활 속의 과학, 아까 5개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죠. 연구라는 것은 막연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연구라고 부를 수 우선은 있을까요? 우리 과학전람회는 발명품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주제가 발명품 경진대회는 뭔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발명을 한다면, 근데 전람회는 그 예를 들면 거미줄이 이슬이 맺히는 건 어떤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탐구일 수도 있고, 진짜 꼬마 과학자가 돼서 자신의 과학적 호기심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제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 대성쌤 그 학생 지도화에서 1등급 많이 받으셨잖아요. 좀 주제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예를 들어봐 주세요. 청량산에 관한 연구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성쌤이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보통은 지도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하나의 팀처럼 이제 움직이죠. 근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산을 주제로 생태 환경 보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 이거에 대한 것들을 프로젝트처럼 연구를 수행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그 청량산을 주제로 연구를 했을 때 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개발도 많이 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화재 사건도 있고 뭐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이 생태학적 가치, 과학적 가치를 한번 밝혀보자. 그리고 전람회를 하면서 아이들 간의 협력 연구도 상당히 배울 점이 많고 주변에 탐방하면서 혹은 주변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배우는 경험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연구를 하는데 하나의 주제에 이제 소주제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소주제 연구를 수행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창의성과 탐구성, 이론적 타당성, 실용성 그리고 학생들이 진실되게 노력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상을 받는데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래서 우선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또 국내 탐구나 이런 게 있고 중고등학교도 해외 탐방에 기회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상장이라든가 뭐 상금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부문별 최우수상, 특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고 이건 전국대회 기준이죠. 그리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도 학생들이 상을 받죠. 금상, 은상, 뭐 동상 이렇게 받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학생들한테 영예로운 건데 이 대회 과학전람회를 이제 준비하고 도전했던 학생들은 한 번으로 사실 안 끝나요. 뭐냐면 또 한 번 나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전람회를 통해서 제가 아는 이제 여학생이었어요. 사실은 그 친구는 공부에는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지는 못했는데 과학전람회를 우연하게 접한 이후로 과학전람회에 이제 아이가 이제 빠져든 거예요. 그래갖고 물론 이제 이 친구는 뭐 1등급을 받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영재학교까지 도전했고 물론 이제 영재학교에 진학은 못했지만 지금 홍대 미대를 갔어요. 근데 신기하죠. 과학전람회였는데 홍대 미대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이제 과학을 융합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생활의 모든 분야가 과학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디지털, 첨단 과학기술도 다 과학 분야예요. 그리고 심지어 생태 환경까지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 예술, 체육 분야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공계 쪽, 나아가서는 인문학까지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참여해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대회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때 이걸 경험한 학생과 중학교 때 처음 하는 학생과 고등학교 때 처음 학생은 뭔가 달라요. 이게 상당히 점점점 경험이나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가장 표준이입니다. 내가 중학교에 가서 과학 연구를 하든 혹은 과학고에 가서 뭐 R&D 연구를 하든 전람회 이런 연구 이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대현쌤 흥분하셨네요. 이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고, 초등학교 때 부담 없이 그리고 호기심 가는 주제로 정해서 하면 좋겠고요. 자신의 일상적인 호기심이나 어려움을 과학적 사고를 통해 해결해 본 경험, 그리고 그 해결을 혼자가 아닌 주변인들의 협력과 참여, 그리고 그 시행착오는 사실 정말 값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혜성쌤이 심사 기준을 되게 핵심만 짚어주셨지만, 심사 기준을 충분히 보면서 이 대회의 방향성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수상작들이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과학전람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그런 선행 연구들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그리고 또 거기서의 시사점을 또 잘 담아내는 그런 연구를, 후속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사실은 전국 과학전람회 요강은 2월 말에 나와요. 그치만 이 과학전람회에 참여하려면 전년도 하반기에 주제와 계획을 세워서 시도교육청에 응모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요게 주의할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이제 학교에서 우선 선발이 되고 또 계획서를 내서 이제 또 뽑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올해 전국대 4월에는 또 그걸 한번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담을 갖지 말고 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혜성쌤이 말씀하신 국립과학관 홈페이지에 가면 전람회 그 메뉴가 있고 기수상작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제를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면 올해에 대해 출전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출전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 요강을 보고, 그리고 올해 이제 과학전람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 과학 선생님이나 과학전람회 지도 선생님이 어떠한 과정을 갖고 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과학전람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은 건지 정리하다가 9월이나 10월 정도에 아마 과학전람회, 다음 연도에 과학전람회에 대한 안내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주제를 내면,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완벽한 주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제를 내면 그 담당 선생님이 그 주제를 보고 옥석을 가려주시고 가능성을 봐주세요. 그리고 다듬어 주시고 이제 제출한 다음에, 우리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연도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제부터 연구 내용까지 다 보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하늘의 새로운 독창적인 주제라기보다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반발짝만 조금 나가는 연구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통 기술, 뭐 전통 문화, 혹은 환경 문제,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뭔가 새로운 뭔가 사실이 발견된 거, 혹은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과학적인 결과물들이 있어요. 우리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뭐 위생, 안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를 한번 잘 찾아보면 좋은 주제들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팁 아닌 팁을 말씀드리면, 올해 에너지 분야, 여기 정확한 명칭은 소프트웨어, IT, 융합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 분야가 새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여기에는 기존에 소프트웨어나 AI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절호의 기회다. 처음 생긴 영역이고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 비율이 처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상 비율에서도 유리하고 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기존 연구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 전람회 상당히 난이도가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경험을 한다면 앞으로 과학 탐구에 아주 큰 걸음을 내딛는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참여하길 바라면서요. 그렇죠. 예, 이상 올해 관심을 가져야지 내년의 대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